미국에서 보는 한국 강혜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에서 보는 한국이 5번째인가요?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내용은 아마 거의 모든 이 방송을 들으실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는 하겠으나 미국에서는 어떤 형태로 보도하는가, 미국에서는 이런 한국의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구나 하는 거기에 더 포커스를 좀 맞춰주시면 좋겠고요. 이슈는 지금 이제 당연히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한반도기와 하키 선수 단일팀 이런 것에 대한 미국의 의견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이 가운데 USC 한국 학생들도 많이 유학 생으로 와 있죠. 그 USC 대학교에서 발행되는 학교 신문에 실린 글을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경제에 관해서인데, 얼마 전에 여러분들 The Diplomat이라는 2002년도부터 이제 국제 뉴스를 중심으로 하는, 특히 아시아에 포커스를 둬서 하는 국제 뉴스 매거진이라고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도쿄에 본사가 있지만 또 워싱턴에 사무실이 있는 디플로맷에서 한국의 경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방향에 대해서 어떤 교수가 글을 썼는데, 이 내용은 한국에서 가르치고 있는 완전히 한국에서 태어난 코리안 아메리칸 교수가 아닌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해외의 다른 매체나 다른 여러 인터뷰나 글을 통해서 한국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좀 포커스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학생들이 교환 학생이라던가 연수 비슷하게, 연수는 아니고 지금 방학인가요? 학생들이 와서 좀 민박하면서 미국을 배우는 그런 학생들이 한국과 미국의 차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아마 이런 부분들도 한국에서 미국을 다녀간 학생들이 수없이 얘기를 할 테지만, 미국 언론과 이 학생들이 인터뷰했을 때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를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한국에서 살고 있는 캐나디안이에요. 캐나디안인데 생긴 모습이 캐나다 사람처럼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Chinese Canadian American 이제 woman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여성이 한국에서 본인을 어떻게 보는가,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쓴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순서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는 미국의 언론이 많잖아요. 미디어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서 보도를 하는데, 예를 들면은 이 블룸버그 뉴스의 국제 이슈를 다루는 제임스 깁니라는 사람은 Fool's Gold다. 그러니까 빛 좋은 개살구다 이 말이에요. 올림픽에서 타협, 화합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Fool's Gold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북한이나 문재인 대통령, 남한 정권에 모두 전술적으로는 큰 오랜 기간 동안이 아닌 전술이에요. 전술적으로는 승리가 될 테지만 금방 바뀔 텐데 지금까지 많이 지적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코노미스트도 마찬가지던데요. 이번 주에 이코노미스트를 보니까 남북 대화를 하고 평창 올림픽에 참여를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결국은 별다른 기대를 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긴장 완화는 일단 데탕트가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북한이 이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고, 오히려 이제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대화를 지지한다 이렇게 말한 게 반전이다. 영국에서 발행되는 이코노미스트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블룸버그로 돌아오면, 블룸버그의 제임스 기버그 씨는 이 전에도 몇 번이나 공동팀으로 출전을 해봤었고, 1991년도가 마지막이었던가요? 그 뒤로는 이제 북한의 굉장히 도발적인 행위, 핵 개발 또 테스트를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물론 깊은 화해가 되지 않아도 전술적으로 앞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북한을 선전한다, 여러 가지 시간벌이 등등 그런 것으로 승리겠지만, 큰 그림에서는 하나도 이것을 좋아할 이유가 없고,
그리고 특히 여자 하키팀 한국 선수들 같은 경우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 반대를 하는 이유로 인권 위반을 한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다. 한국의 그 하키 여자 선수팀이 얼마나 오래 훈련을 했는데 거기에 나가려고 그런데 이럴 수가 있느냐 뭐 이런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굉장히 이제 그 보수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페더럴리스트라는 매체가 있습니다. 이 페더럴 그 리스트는 미쳤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런 식의 남북 화합을.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은 뭐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스킵하고 샴페인 병을 터뜨리기 전에 정말로 뭐 방향 감각을 뭐 잃은 것이다. 북한의 승리다.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하는데 제가 이 페더럴리스트를 언급을 한 이유는 이 페더럴리스트에 이 글을 쓴 사람이 메건 G 그 오프리아라는 여성이거든요. 이 사람은 뭐 텍사스 내셔널 뭐 시크리티 뉴스라는 곳에서 가끔 글을 쓰는데 이제 이 정도로 미국에서는 뭐 너나 할 것 없이 어디에 그 칼럼을 쓰고 의견을 발표하고 하는 어피니언 리더들이나 기자들의 경우에는 북한 이슈를 모르면은 안 되는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미국에서 예를 들면 그 처음 미국 사람들이 날 생선 그 스시를 먹기 시작했었을 때 뭐 이러다가 그게 비싸기도 하고 뭐 몸에 좋다고 하니까 스시를 요즘엔 많이 먹고 요즘의 추세는 몇 년 전부터 이제 젓가락질을 제대로 하는 파란 눈에 아니면 뭐 그 그린색 눈의 대표적이라고 하면은 뭐 노르웨이 사람들 되겠네요. 그런 그 사람들이 젓가락으로 뭔가를 동양 음식을 먹는 거 이런 게 유행처럼 돼버린 것처럼 그래야 뭐 내가 정말 그렇게 스시 같은 것도 잘 먹는 사람이야. 그게 이제 여러 가지를 의미를 하잖아요. 뭐 돈이 많으니까 스시를 먹는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평소에 잘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면은 나이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나라를 언제 알았을까 저 사람은 싶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전부 북한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는 그래서 제가 이 페더럴리스트에 실린 이 글을 잠깐이나마 언급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USC에서 발행되는 신문이 그 학교 대학 신문이에요. 데일리 트로전이라는 신문이 있는데 네, 트로이 사람들 그 트로전 맞습니다. 그 신문에 정먼이라고 아마 금요일마다 글을 쓰는 것 같아요. 그 코너가 있어요. 그 학생이에요. USC 학생이면서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은 학보사의 기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인 것처럼 뭐 이름은 올리정인데 남학생입니다. 이 학생이 본인이 이제 금요일마다 쓰는 칼럼에 바로 이제 그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썼는데 남학생이니까 이제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하면서 스포츠를 좋아하는 게 이유가 있지만 기록도 있고 뭐 승리, 뭐 점수 있지만 그 드라마 때문에 인간적인 그 드라마, 스토리 때문에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미국에서 이 학생이 이제 이런 남한과 북한이 아직도 그 전쟁 중인 테크니컬리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그리고 이제 이 청년이 얘기하기를 내가 태어난 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통일을 꿈꿉니다. 오죽하면 통일부라는 정부의 부처가 따로 있겠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요. 통일을 꿈꾼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그 로이터 통신은 이제 세대가 달라지면서 젊은 세대는 그다지 많이 뭐 그런 것도 없다는 얘기를 좀 보도를 하긴 했지만 아무튼 그 학보사 학생은 USC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일 통일된 하키팀이 메달을 받는 그런 신데렐라 스토리 같은 것이라도 만들어낸다면 아이스에서의 기적을 만든다면 또 수십 년 적대감이 평창에서 끝난다면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이미 경험해봤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6년 전에 USC 학보사 컬럼리스트가 가족들이 전부 그 서울에 뭐 월드컵 경기장이었겠네요. 6만 명 들어가는 그때 이제 뭐 통일 한반도 평화 외치면서 남북한이 축구를 하는데 게임은 지루했지만 마지막에 다 그 끝나고 나니까 서로 뭐 남북한 선수들이 그 껴안기도 하고 뭐 카메라가 남한 선수 유니폼 벗는 거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 안에 South Korea loves North Korea라고 써 있었다는 얘기도 하면서요. 그 뒤에 이제 뭐 아시안 게임에 이제 그 300명 이상 그 북한이 보냈고 그때
김정은은 대학생이었고 도널드 트럼프는 부동산 개발업자였다. 이런 것을 쓰면서 참 그 이후에 남북한 선수들이 이런저런 경로로 20번 이상 만났지만 그 사이에 북한이 핵 개발도 했고 천안함 사건이 있었고 이런 등등의 스토리를 얘기를 하면서 미국에서도 스포츠로 뭔가를 화합 사랑의 스토리를 만들어내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스턴에서 테러가 일어났다 하면 보스턴 레드삭스가 뭔가를 해내고, 그리고 휴스턴 애스트로스도 허리케인이 텍사스에서 일어났다 하면 뭔가를 해내고, 그러나 이 남북한은 상처가 너무 깊기 때문에 이 같은 스포츠 한두 번의 이벤트로 뭔가를 확실하게 치유 내지는 치료를 할 수가 없다는 것조차도 얘기를 합니다. 희망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한국인들은 이제 평창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또다시 불안정한 현실을 알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주일만이라도 이게 그런 거죠. 한반도기가 선수들의 국가를 반영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키팀이 메달을 받지 못하더라도 참가한다는 북한 선수가 그 자체로도 일부 임시적인 화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적으로 생각하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서 이게 USC의 학교신문 데일리 트로전에서 칼럼을 쓰는 올리 정이라는 학생의 본인의 칼럼에서 오늘 쓴 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국의 이제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내용은 어찌 보면 여러분들께서 더 많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어쩌면 중간에 좀 부족한 설명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The Diplomat이라는 그 잡지에, 이 잡지가 얼마 전에 아시아의 여러 지도자들을 쭉 평가해 놓은 문재인 대통령을 그때 뭐라고 했었죠? 인내심 있게 잊었어요. 그리고 아베 신조 다 평가해 놓은 바로 이제 그 매체거든요. 그래서 이 매체에서 누가 썼느냐면요. 제가 왜 그분의 이름을 여기다 안 써놨을까요? 그래도 다행인 것이 제가 컴퓨터를 켜놨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딨나요? 디플로맷이 나와줘야지 되는데요. 자, 디플로맷 이럴 때 마음이 조금 다급해지기는 하는데 있는데 못 찾는 거예요. 있는데. 자, 우선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보통 사람들은 지금 한국의 경제적으로 굉장히 낙관론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경제 정책을 잘 해설하기보다는 어쨌거나 여러 가지 상황 등으로 한국의 경제가 지금 좋아졌는데 그게 일반인들에게까지는 다 전달되지 않는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썼는데 찾았습니다. 저스틴 펜더스라는 부산에 있는 대학교죠. 동서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그런 교수인데, 이 교수는 이제 부산의 동서대학교뿐만이 아니라 이름이 얘기를 해주는 것처럼 저스틴 펜더스, 아마 한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교수일지도 모르겠네요. 이분은 상하이의 후단 유니버시티에서도 역시 이제 뭔가를 적을 두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GDP가 최근에 이제 3.6% 성장했다 하는 것이 나오고 수출이 18%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게 거의 반도체하고 전기 자동차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어류, 생선 같은 피쉬 수출도 10%가 늘어났는데, 여기 이렇게 쓰고 있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게 무조건 누구에게나 다 좋은 뉴스가 아니라 다른 그림으로도 보여진다. 그 다른 그림이라는 것을 이 교수는 보통 한국 사람들에게 대입을 해서 일반 가정의 수입은 2.1%밖에 늘어나지 않았는데 그것조차도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0.2% 증가에 불과하다. 실질적으로 증가한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국이 아시아에서 최고로 수입 격차가 큰 국가여서 탑 10% 사람들이 전체 수입의 45%, 탑
부자 10%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보통 사람들 뭐 수입이 그대로 있으니까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제가 그냥 미국 달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가정의 평균 그 빚이 6만 5천 달러인데 한국 가정의 그 수입이 연 수입이 2016년보다 뭐 지난해에 4.5%가 늘어나서 5만 달러. 그러니까 연 수입보다도 한국 그 한 가정당 수입이 많은 거예요. 수입의 그 130%가 빚이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게다 대고 이제 지난 11월 달에 6년 만에 한국은행에서 이자율을 높였기 때문에 결국은 국내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빚 갚는 데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수출에서 얻은 이익이지 국내 소비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고 빚이 많아지고 국내 소비는 별로고 이런 것은 이제 은퇴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그 나쁜 일이어서 중간층 사람들의 수입에요. 이제 수입이 그 중간층 사람들이 60%가 은퇴 이후에 빈곤해질 것이다. 이런 게 지금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그런 그 그림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 아마 그 문재인 정부는 은퇴연금에 대해서 뭔가를 그 도우려는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이제 그 나이든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는 그 일자리 창출 계획의 주요 타겟이 청년 실업인데 공무원을 지금 요즘 그 핫 뉴스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미국과 세계에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교수가 영어로 이 기고문을 썼기 때문에 공무원을 80만 명을 늘린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민간에서 일자리를 갖고 일을 하던 사람이 이제 저쪽이 안정되겠네 하고 일을 그만두고 시험 준비를 하는 사람까지 있다. 그렇습니까? 한국에서. 그런 얘기도 하면서 2017년 특히 한국 경제가 강했던 중요한 이유 가운데 또 다른 것이 원화 강세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창올림픽이 곧 열리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돈을 쓰니까 이것도 플러스가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제 올림픽 지금 숙소가 지금 이 교수가 보도하기는 뭐 30%밖에 다 안 찼다고 하는데 그 정도밖에 안 찼습니까? 아무튼 저는 디플로맷의 보도를 그대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또 그 시작되면서 올해는 그 이런 경제 그 변화가 어떻게 올지도 조금 그 불분명하고 그 지난해에 비해서 지금 최저임금이 미국 돈으로 7달러가 되는데 최저임금이 올라서 국내 소비가 늘어나는 것을 지금 이제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그러면 스몰 비즈니스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그 최저임금이 늘어나니까 직원이 줄어들고 편의점이 뭐 벌써 뭐 문 닫는 곳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데요. 더군다나 이제 김영란법 때문에 많은 식당 등이 그 우울해져서 뭐 매출 같은 것이 약 3.1%가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으면서 분명하게 그 문재인 대통령은 그 경제를 국내 소비와 일자리를 통해서 해결을 해보겠다. 뭐 국내 소비가 또 늘어나면 정부 세금도 늘어나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문재인 행정부의 정책이 대부분의 지금 그 유럽의 추세와는 좀 그 반대 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적어도 누군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접근이 정말로 신념을 갖고 하는 지속적인 그 결정이라는 것을 뭐 알아야 된다, 뭐 인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부가 그 경제에 개입 내지는 그 중재를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 볼 때는 외국의 업저버들은 한국의 경제 2018년을 어떻게 예상을 하냐면 지금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 여기에만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그 전쟁 가능성이 한국 경제를 이끌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얼마나 그 단순한 개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그 경제 변화가 굉장히 그 복잡하다는 거예요. 국내 상황 때문에. 물론 북한과 군사 대치가 이제 없을 때 국내 상황만 가지고 가는 것이긴 하지만요. 뭐 이 정도를 이 동서대학교의 교수 저스틴 펜도스 교수가 The Diplomat에 소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것도 그 해외에서 적어도 미국에서는요. 한국 하면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예요. 이 내용은 뭐 AFP 통신도 보도를 했고, 그리고 이 AFP의 통신의 보도를 뭐 타이페이 뉴스라든가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도 보도를 했거든요. 한마디로 아마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한국에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요. 김치 무역 적자가 대단하다. 결국은 뭡니까? 화장품이랑 마찬가지죠. 중국과의 경쟁 때문인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가격 경쟁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이 지난해에 이제 그 김치 수입을 27만 5천 톤을 수입을 했는데 99%가 중국에서부터 들여간 것이고요. 수출은 그에 비해서 뭐 10분의 1도 안 되네요. 2만 4천 톤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수출은 거의 일본에 하고요. 근데 일본에 수출하는 값은 비싸요. 킬로그램당 3달러 36센트. 그런데 중국에서 수입하는 김치는 킬로그램당 50센트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식당 김치의 거의 90%가 중국에서 수입해 오는 김치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 일본에 비싸게 팔아도 수입을 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양이 뭐 10배가 훨씬 넘으니까 그래서 이제 김치는 무역 적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그 AFP 통신은 한국이 그 김치가 유네스코의 한국의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잖아요. 2013년이었었죠. 그래서 한국의 김치는 한국의 아이덴티티다, 뭐 가족의 화합이다, 문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문화를 그 한국에서 뭐 식당은 99%가 중국에서 뭐 수입해서 먹고 뭐 이런다는 식당 김치의 그 99%는 그 정도 된다는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중국 이전에는 일본이었잖아요. 그래서 김치냐, 기무치냐 했는데 이제는 뭐 일본도 저리 내려앉았어요. 이게 다 인구와 연결된 노동력 뭐 그런 것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자, 이번에는 두 가지가 좀 비슷한데 하나는 한국 학생들이 미국에 왔었을 때 여러 가지 한국과 비교도 하고 미국 사람들이 한국의 어린 학생들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이 이제 한국에 가서 살 때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한국 학생들이 뭐 여러 지역을 많이 가지만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버링턴이라는 곳에 갔어요. 그래서 The Times News라는 그 지역 신문이 이제 보도를 했는데 뭐 박시연, 김서연 뭐 이런 하이스쿨 16명의 과천에서부터 그곳으로 간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을 배운다 하고 이제 그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다가 지금은 아마 동부로 갔을 것 같아요. 아니면 또 서울로 돌아갔을까요? 며칠 그 차이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신문은 3명의 16살 학생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발행되는 The Times News라는 신문은 이 학생들에게도 미국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북한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북한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 학생들이 북한은 위험하다, 인상이요, 굶는다, 김정은은 죄 없는 사람을 감옥에 가둔다, 북한이 두렵다, 뭐 핵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도 있었고 위협은 있지만 무섭진 않다. 그냥 위협으로 끝날 것이니까 이렇게 얘기한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니까 여기가 미국이니까 미국 기자가 물어봐서 그랬을까요? 뭔가 그 나쁜 일은 북한이 시작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은 나쁘다라고 얘기를 했고 올림픽에 대해서는 평창이요. 그 이후에 지금은 사이가 남북한이 좋다고 하지만 다시 나빠질 것이다. 언제나 반복된다. 그런데 이제 16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본인들이 체험을 통해서 수없는 체험을 통해서 그렇게 말한다기보다는 이제 많이 들은 얘기가 있고 뭐 언론을 통해서 본 얘기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자신의 확실한 소화된 생각인 것처럼 나오는 것도 있겠다는 느낌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K-팝 하니까 yes 좋아하죠. 뭐 또 뭐 누구 다 좋아한다 하면서 그러나 노예 계약, 성형 수술, 다이어트
또 이 팝스타들이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잠도 안 재운다는 루머도 있는데 성상납한다는 것도 있는데 미국에 와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살한 케이스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섹스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도 미국에서도 이제 케이팝이 그만큼 그 한국 사람들과 얘기를 할 때 공통적인 그 관심사가 되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이 한국 학생들이 문화 차이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영어를 잘하는가 봐요. 미국에 와서 정말 그 터크쇼를 즐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엘렌 디제너러스의 그 터크쇼 같은 거. 그런 얘기를 했고, 음식이 대체로 짜다. 맞아요. 미국 사람들 굉장히 짜게 먹어요. 그리고 빌딩이 수직이다. 뭐 높은 빌딩도 많다. 높은 빌딩 한국에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집이 굉장히 낮다. 땅이 넓으니까요. 더군다나 이제 그 노스캐롤라이나 주니까 더하겠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정말 고층 아파트에 사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에는 이제 미국에 오면 많은 한국 분들이 인앤아웃 버거를 얘기를 하셨는데 젊은 사람들이랑 좀 달라요. 젊은 사람들은 칙필라라는 그런 뭐 치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본인이 이제 대강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칙필라라는 그런 스토어가 좋아서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네 번째 갔다라고 얘기를 했고, 공항에 딱 미국 공항에 내렸을 때 본인들이 그 공항 관계자들이 영어를 못하는 사람처럼 그 취급을 하더라. 그리고 식당에 갔더니 쳐다보면서 웃고 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막 이렇게 하고 그러더라 했는데, 아마 그게 노스캐롤라이나이기 때문에 좀 그 에이시안들이 드물어서 그 지금 학생들이 다녔던 곳에는 그래서 그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이제 부모라든가 성인들에게 이름 부르는 거요. first name 부르는 것은 좀 무례하게는 느껴지더라. 미국에서는 전혀 무례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친구처럼 동등하게 그 대화하는 게 이게 이제 늘 듣기는 했지만 그 확인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한국 학생들이 미국 교육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 돈을 거의 안 내, 공립학교는 안 내잖아요. 돈을 안 낸다는 것.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성인처럼 대우한다는 것. 우리 한국에서는 목표가 100% 대학 가고 또 좋은 직장 가는 것에만 있었는데 뭐 이런 얘기요. 그리고 미국 부모들도 이제 그 벌을 주기는 주는데 다른 방식으로 준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뭐 예를 들어 그거죠. 때리지는 않는 거죠. 어린아이가 뭐 또 그 부모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말썽을 피운다거나 하면은, 그래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오늘 먹지 말아야지. 살살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아 그래 오늘 뭐 친구 집에서 잠자기로 한 거 그거는 좀 안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그리고 미국 부모들은 하지 마. 스탑. 이렇게는 얘기 안 한다는 거죠. 이 학생들이 느낀 점이랍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탈 타이라는 이 차이니스 캐나디안 여성이에요. 이 여성이 한국에서 어떤 형태로든 뭐 어떤 뭐 일로든 뭐로든 한국에서 제법 뭐 머물고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느낀 그 경험을 쿼츠라는 그 인터넷 그 미디어에다가 글을 썼는데, 아주 긴 글인데 제가 조금 짧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강남 쇼핑몰에서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요. 실례합니다 하면서 아주 정말 팬시한 그 비즈니스 카드를 손에 딱 그 쥐어준답니다. 명함이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이 말씀드린 김에 말씀드릴게요. 보통 그 한국 분들이 이제 명함을 네임 카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근데 미국에서 네임 카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카드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팬시한 그 비즈니스 카드를 손에 딱 쥐어주는데 딱 보니까 marry me, 저와 결혼해 주세요. 결혼 그 매치메이킹 서비스에서 나와서 누군가가 이제 그 남자가 주는데 본인에게 막 설명을 빨리 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성이, 크리스타이라는 여성이, 나는 외국 사람이에요. 차이니즈 캐나디안이니까 한국 사람처럼 본 거예요. 한국 사람으로 안 거죠. 나는 외국 사람이에요 하니까 그냥 그 팬시한 비즈니스 카드를 손에서 또 확 뺏어가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코리안 아메리칸 친구에게 전화로 막 웃으면서 내가 그랬지 않았어 하고 그 얘기하니까 그 한국 친구가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 사람이 너는 스펙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야. 이 스펙이라고 얘기하는데
specifications, background라는 그 단어잖아요. 뭐 대학이라던가 뭐라든가 뭐 신체적으로든가. 근데 이미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그 스펙이 없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신체적으로는 한국에서 이 차이니즈 캐나디안으로 사는 게 뭐 오케이, 외국인인지 아닌지 모르니까는요. 그리고 어떤 때는 영어가 베네핏이 될 때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본인이 이렇게 살 때 모순되는 특권 같은 것도 누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이제 그 외국인에 대한 그 아주 좀 그 어색하게 생각하고 멀리 생각하고 하는 부분은 있는데 백인에 대한 생각은 좀 낮다고 분명하게 이 여성도 얘기를 하고요. 또 영어를 하면은 굉장히 아주 그 편리하게 봐줄 때가 많아서 뭐 중국이라던가 다른 소수 민족은 굉장히 조금 뭐 한국 분들 다 알고 계시는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그래서 이제 본인도 급할 때는 뭐 택시 같은 거 타고 뭐 이럴 때도 급할 때는 영어를 한대요. 영어를 하면은 대접을 좋게 받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이제 뭐 대만에서 간 학생은 2년을 한국에서 지냈는데 인간 대접을 전혀 뭐 못 받았더라. 뭐 그리고 뭐 동남아시안 같은 경우는 지하철에서 남자들이 몇 마디 이렇게 주고받고 나서는 얼마 주면 돼? 잠자는데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뭐 대만 학생이라 대만 그 젊은이라도 여성이라도 좀 뭐 부자인 것 같으면 또 다르게 대우를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1800년대 말 고요한 나라라는 그런 그 뭐 어디서 듣긴 들은 거예요. 이 그 캐나디안 그 여성이요. 그런 고요한 나라라는 곳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고 미군들이 갔었고 88 서울 올림픽이 있어서 단 30년 전에까지만 하더라도 이 정도의 그 활발한 경제와 민주정부가 아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외국인도 좀 받아들이고 뭐 문화적으로 많은 뭐 여러 가지 그 영향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외국인 뭐 영주권도 뭐 주긴 주죠. 1989년부터 그랬는데 아직도 그 외국인이 한국의 2.8%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계가 뭐 제일 많고요. 뭐 143만 명이라고 하던가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산다는 것은 백인이 아닌 이상 너무 그 불편한데 그런데 그 법 차별을 하지 않는 그 법을 확실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일본에서 뭐 공부했다, 뭐 일본에서 좀 머물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주 그 스테레오 타입으로 일본에 가서 뭐 호스테스 바에서 있었나, 뭐 이런 생각들도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뭐 아주 길기 때문에 제가 다는 전해드리지 못하고 또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과거와는 달리 요즘에는 이제 매체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요.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미국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니까 좋은 것이 됐던 나쁜 것이 됐던 한국을 이해하는 데 그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전해드린 이런 내용은 한국에 대해서 과연 뭐 좋은 인상은 아닌 거죠. 이 매체 그 퀄츠는 아주 훌륭한 잡지 애틀란틱이 운영을 하는 그런 그 매체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미국에서 보는 한국 전해드립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 내일은 제가 이제 오늘 준비가 되면은 좀 중요한 이슈를 그 미국에서 보는 한국 중요한 이슈를 좀 전해드리려고 해요. 내일 뵙겠습니다.